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도시협회 허원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드릴 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그 유비쿼터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스마트 도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AICT로 좀 이제 변화될 예정인데, 전반적인 이제 국내 스마트 도시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여기에서의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긴 하지만 표준이 이제 어느 정도로 좀 중요한지, 그 다음에 시티버스랑 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우선 이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합계획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종합계획의 이제 주가 되는 이제 데이터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랫폼 도시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개념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허브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요즘 나오고 있는 AICT랑 어떻게 연관이 될 건지를 좀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의 표준화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스마트 도시 정책의 흐름입니다. 이제 좀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스마트 도시라는 게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유비쿼터스 도시법이 생성이 됐습니다. 제정이 돼서 그때 이제 UCT라고 해서 유비쿼터스 도시에 대한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제 스마트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관련된 법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법정 계획인 스마트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을 이제 5년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이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1차에 진행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뭐 최초의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보다는 이제 기반을 다지자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프라라든지 센서, 그 다음에 뭐 CCTV 관제 센터에 어떤 센터가 없는 경우는 센서를 통합을 하고, 또 이제 CCTV를 관리하는 이제 업무들이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자가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통합하는 관점의 업무들이 진행이 됐고, 또한 이제 이 통합 플랫폼이라는 거를 R&D를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외산 플랫폼들이 있긴 하지만 서비스들이 너무 많고 무겁고, 또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좀 수정해서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통합 플랫폼 R&D를 통해서 저희들이 요소 기술을 좀 개발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2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 계획이 세워져서 이제 1차 때 만들어졌던 이런 통합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최소 인프라들이 많이 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합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저런 플랫폼들을 보급을 해서 해당되는 서비스들을 좀 잘 실증하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 안전, 환경 등에 대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이제 실증하고 이제 확산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저 시기에 이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5대 연계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들을 계속 좀 보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유비쿼터스 법이 이제 스마트 도시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서 스마트 도시법으로 바뀐 이후에 스마트 도시 종합 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23년까지는 3차 스마트 도시 종합 계획이 세워졌고요. 이때는 이제 기존에 개발되었던 통합 플랫폼들에 대해서 전국에 좀 확산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기존의 5대 연계 부분이 이제 도시안전망으로 좀 변경을 해서 서비스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부 데이터들, 외부 기업들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나 이제 연계 표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됐고, 또한 이제 그 데이터 허브라는 R&D를 또 추가로 진행을 해서, 물론 이제 초기에 이제 통합 플랫폼에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 있긴 했지만 이게 거의 한 10년 전에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새로이 데이터 허브라는 거를 R&D를 진행을 해서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R&D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까지 이제 스마트 도시 종합 계획이 진행이 됐고, 이제 그 24년 12월 달이긴 하지만 24년도에 이제 그 4차 도시 종합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된 내용은 바로 이후에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플랫폼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인프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플랫폼 기반으로 됐다라고 하면 이제 기반이 다져졌으니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도시를 좀 만든다라는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차 종합계획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4차 종합계획의 이제 공청회 자료라든지 관련된 자료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긴 한데, 이걸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뭐 국민이 체감하는 플랫폼 도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이 도시에서 운영이 되려면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해야 되고, 표준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외부에 개방이 되려면 내부에서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될지, 관리가 필요하려면 또 표준화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만들었던 이런 데이터허브라는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을 할 때 도시 간에는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할지, 어떻게 확산을 시킬 건지, 또 이제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진 이런 스마트 시티의 사례들을 이제 KCT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외로 확산하는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 뭐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초강력 협력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 4차 종합계획에서는 기존의 뭐 통합 플랫폼이나 이제 도시 안전망, 뭐 데이터 허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도시 운영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라든지 지자체 담당자들 위주로 되어 있긴 한데, 4차 종합계획에서는 이렇게 보급된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모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시민들이 좀 더 직접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계획이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이제 4차 종합계획에서도 이제 스마트 도시법이 이제 어떻게 좀 개정을 할 건지, 뭐 다른 데이터법들이랑 어떻게 연결할 건지도 좀 검토가 될 예정이고, 또한 이제 그 관련된 데이터 허브라는 기능들을 고도화하고 하는 그 계획들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이제 어떤 표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계할지,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 허브라는 이런 플랫폼이 도시에서 운영이 되려고 하면 도시 단위로 또 이제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이제 민간이나 이런 쪽에 연계가 되려면 기업이나 이런 쪽이 어떻게 연계가 될지,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부분도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플랫폼 도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제 플랫폼 도시의 개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뭐 데이터와 AI로 운영되는 도시 운영 체계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도시는 예전부터 존재를 했었고, 또 예전에도 자체적으로 이제 도시가 운영되는 나름의 규칙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뭐 도시 운영 체계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운영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내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관리되고 있던 데이터들을 온라인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이제 정형화된 양식으로 받고 있긴 하지만 이런 양식들을 표준화돼서 데이터를 주고받자, 관리하자라는 관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연결하다 보면 도시의 모든 데이터들이 많이 있긴 한데, 지역별로도 또 같은 지역 내에도 또 부서별로도 데이터들이 많이 좀 사양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표준화해서 관리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을 이제 기존에도 사실은 모여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모아놓고 활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직접 경험에 의해서 어떤 내부 업무 절차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분석을 하고 거기 그 결과를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경험치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의존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든지, 또 여러 방대한 데이터를 좀 관리를 못하는 부분들, 분석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어떤 AI라든지 디지털 트윈에 적용을 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예측하고 운영해 보자라는 관점이고, 또한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라든지 서비스들을 이제 지자체 내부에서만 활용하지 말고 이제 외부 민간에도 공유를 해서 시민들도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이제 플랫폼 도시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운영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3차 종합계획에서 R&D로 만들었던 이제 데이터 허브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이 플랫폼 도시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데이터 허브라는 게 아시겠지만 뭐 R&D를 통해서 만들어진 뭐 고유 명사라기보다도 데이터를 관리하는 통합적인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제 국토부의 뭐 데이터 플랫폼 아니면 시티 데이터 플랫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거나 이제 찾아보시면 뭐 연구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해외의 많은 사례에 뭐 데이터 허브라는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까지 해서 전국에 243곳에 다 보급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데이터 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통합 플랫폼이랑은 틀리게 통합 플랫폼이 이제 영상을 처리하다 보니까 기초 시군 단위로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데이터 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게 그럼 전국에 다 보급이 되는 게 맞느냐 통합 플랫폼처럼 그걸 좀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저 당시에 이제 거점이라는 좀 운영 개념이 들어와서 데이터 허브라는 거는 이제 통합 플랫폼처럼 전국에 다 보급을 하는 게 아니라 광역 단위 저희가 전국에 17개의 광역이 있는데 광역 단위로 이제 데이터 허브를 보급을 해서 데이터는 광역이라는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광역 단위로 데이터를 좀 관리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해서 국토부에서는 이제 R&D로 개발된 데이터 허브를 17군데에 보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선도행동력 R&D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허브 R&D를 통해서 대구와 시흥에서 개발 및 실증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 마지막 기간이 2022년도에 그럼 이제 이런 데이터 허브를 전국을 어떻게 보급할 건지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진행을 했을 때 그 당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축한 플랫폼이 있었고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티 챌린지에서 이름이 뭐 동일하긴 하지만 데이터부라는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세 군데 지역은 이제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특히나 서울이나 대전은 본인들의 플랫폼을 좀 고도화해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나머지 14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또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제 거점이나 강소라든지 시티 챌린지라는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 사업이 되는 거점이나 강소 사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 허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사업을 진행되도록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라든지 횡성, 해남이 이제 22년도 거점 사업에 선정이 되고 경기 고양 평택이 거점 강소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해당되는 지역이 속해 있는 강원도, 전남, 경기 같은 경우는 광역과 협의를 해서 해당되는 거점이나 강소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광역의 데이터 허브라는 플랫폼을 도입을 하고 해당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데이터들이 모이는 걸로 공고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항이라든지 춘천 같은 경우도 이제 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지자체들이 좀 자발적으로 데이터 허브를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경북과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횡성과 춘천이 같이 광역의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10개 정도의 지역이 남아 있어서 그 지역들을 다 좀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세종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도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시범도시 계획 안에도 이제 AI 데이터 허브를 도입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제외를 해서 저희가 이제 우선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플랫폼이 그 당시에 많이 보급이 완료된 지역 저희가 이제 그 보급을 완료된 기준을 봤던 이유는 결국에는 기초에 있는 데이터들이 광역에 모여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터 플랫폼이 보급이 완료된 지역을 우선 선정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천, 울산, 충남, 제주를 22년도에 먼저 선정을 해서 데이터 허브를 보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북, 경남, 충북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세 군데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도시 사업을 통해서 구축되는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겠다라고 이제 좀 의사를 밝혀오셨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시범도시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또 본인들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좀 고도화해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셔서 23년도에 네 군데가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됐고 참고로 이제 그 23년도에 진행이 됐던 경남이나 충북, 부산,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 초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완전히 구축이 완료가 돼서 그 이제 거점 사업이나 이제 앞에 말씀드린 서울이나 대전을 제외하고는 이제 아래 8곳은 이제 데이터 구축이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거점이나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은 이제 경북을 제외하고는 해당되는 사업들이 조금들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아마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 전국의 데이터 허브가 보급이 좀 완료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런 데이터 허브를 저희가 국토부에서 보급을 할 때 데이터 허브라는 플랫폼만 보급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데이터 허브를
그럼 기반이 되는 플랫폼을 구축 보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허브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가 있어야 데이터 허브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2개씩의 서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해서 구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 허브로 보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범 그 구축 지자체들별로 이제 2개의 서비스를 구축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보급을 완료한 이후에 이제 지자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보급 사업이다 보니까 구축에 대한 예산이 좀 한정적이고 저희가 서비스별로 한 2억 정도로 저희가 제안을 예산이 좀 책정이 돼 있어서 2억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까지 한계가 있어서 지자체들이 좀 서비스를 이제 데이터허브라는 플랫폼이 보급이 됐으니 서비스를 보급하는 좀 사업을 지원해달라라는 요구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국토부도 데이터허브를 보급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서비스가 이제 광역 위주로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플랫폼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허브를 이용해서 해당된 도시만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 도시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드는 그런 보급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솔루션이라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의 주요 컨셉은 결국에는 해당되는 저희가 이제 광역과 기초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되는 광역만 쓰는 게 아니라 해당 서비스가 다른 광역에서도 쓸 수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그 광역과 기초가 함께 쓸 수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광역 하위에 있는 기초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당되는 서비스에서는 뭐 시범 솔루션 한 종을 발굴하는 게 주 목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주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픈소스 방식의 솔루션 개발인데 이게 이제 뭐 어떤 데이터 허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혁신성장정책 R&D에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데이터 허브라는 기술에 대한 오픈소스를 제공을 해서 여러 개 기업들이 해당되는 소스를 가지고 제품화를 해서 지역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데이터허브에 올라가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통합 플랫폼에 올라가는 서비스들은 이제 어떤 특정 기업에 특화된 그리고 특정 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해당되는 서비스가 좀 확산되는데 좀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범 솔루션에서는 이제 오픈소스 방식으로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소스 자체까지 전부를 다 오픈한다라기보다도 해당되는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그 서비스에 연계되는 기술이 어떤 거고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들이 여기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좀 공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안전 2.0이라는 서비스가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간 알고리즘이라든지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공개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결국에는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면서 이제 22년도 보급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이제 보급이 1차적인 목적이었다 보니까 그쪽에 구축되어 있는 서비스들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긴 하지만 표준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23년도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번 사업에서는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 표준화를 1차적인 우선 목표로 잡고 이게 이제 저희가 뭐 표준화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적인 뭐 국내 단체 표준이나 국제 표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에 이미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표준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그 표준 체계를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이제 어떤 표준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데이터들을 표준화할 수 있게 방향성을 만들고 이제 표준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급 사업이 1년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표준화를 완료시키지는 못하긴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표준화가 필요한 데이터들은 최대한 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표준 가이드 문서를 만들어서 표준화 절차까지 추진할 수 있게 그리고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표준화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데이터 허브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플랫폼들도 운영할 수 있게 API라든지 데이터 가이드라인도 같이 제공해 드리는 게 주 목적입니다.
참고로 그 시범 솔루션은 현재 이제 올해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발표 자료에는 아직 그 지자체들 사업 계획이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어서 제가 좀 안 넣어 드리긴 했는데, 올해는 울산이랑 제주랑 충청북도랑 제천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그 AI 데이터들을 뭐 AI로 분석을 해서 빈집을 뭐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좀 만들고 계시고요.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광지다 보니까 주차장에 있는 민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서비스를 만들고 계시고, 충청북도는 이제 제천이랑 같이 좀 공동으로 시행을 하시는데 인구 소멸 관련된 좀 주제로 그 시범 솔루션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다른 지역들도 데이터허브를 구축한 지역들도 해당되는 솔루션을 좀 도입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그 국토부에서도 그 솔루션 확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주로 스마트 시티 관련된 기술들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거점이나 강소는 본인들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솔루션 확산 사업은 뭐 스마트 가로등이나 횡단보도처럼 검증되고 이미 완성된 제품들을 보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이런 데이터허브의 시범 솔루션이 만들어져서 우수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지자체 보급 사업도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초강력 데이터 관리 체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통합 플랫폼부터 그 다음에 데이터 허브까지 도시 안전망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초에도 더 많이 보급을 해드리고 또 광역에 보급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초강력 데이터 관리 체계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의 이제 인프라 관점에서 데이터들이 수집이 돼서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기초 단위 또 이제 광역 단위까지는 데이터들이 수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초 같은 경우는 뭐 통합 플랫폼이라든지 도시 안전망, 그리고 지자체 개별적으로 어떤 재난 대응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서 재난 관련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허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기초에서 광역까지도 데이터들이 다 취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에 보시면 기초들도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 기초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다른 서비스들이 없는 지역들도 결국에는 필요한 데이터들은 다 수집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도시 데이터들을 이제 광역까지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을 관리하게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17개 데이터허브 같은 경우도 광역 단위로 보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초에서 광역까지만 연결이 되고 있지, 실제 그 국가 단위로 통합돼서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4차 종합계획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R&D를 통해서 이제 국가 데이터 허브 개념의 그런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R&D도 진행이 될 거고, R&D가 끝나면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뭐 초연결 도시 데이터 허브라고는 하는데, 결국은 17개 광역을 모은 국가 단위의 데이터 허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뭐 결국에는 데이터들이 모이긴 하겠지만, 해당되는 모인 데이터들에 대한 기본적인 표준화된 데이터셋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들을 검증하고 또 인증하는 체계도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광역 데이터 허브들을 모을 수 있는 좀 데이터 허브를 구성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이터 허브들이 뭐 국토부에서 지자체들을 지원해줘서 광역 단위로 17개가 보급이 되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일반 기업들도 저런 데이터 허브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계셔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 허브랑도 이제 데이터를 좀 취합을 해서 수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초광역 단위로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기존 광역 단위에서도 이제 뭐 데이터 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기업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아니면 국민들이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마켓플레이스라는 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꾸리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런 그 총광역 결국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책을 추진을 했는지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통합 플랫폼 보급 사업을 통해서 저희 기본적 그 정식 명칭은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하긴 하지만 기반이 되는 인프라라든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부분도 진행을 해 왔고요. 그래서 뭐 국토부 사업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신도시에서 도시를 운영하게 되면 도시 운영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에 이제 운영 플랫폼이 들어가야 돼서 여기 이제 통합 플랫폼을
도입하게 하고 또 다른 뭐 행안부나 과기부에서도 지자체의 통합 플랫폼, 국토부에서 보급했던 통합 플랫폼을 보급하는 사업들을 같이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사업 이후에 잠시 이제 좀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그 재난 대응력 강화라고 해서 그 지자체에도 도시안전망을 보급을 해서 최소한의 재난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올해까지 전국에 다 도시안전망이 보급이 완료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통합 플랫폼 이후에 데이터허브라는 R&D를 통해서 또 이제 거점이나 강소 사업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인 뭐 총괄적 데이터 허브라는 거는 지금 이제 어떤 시초가 될 수 있는 시범 솔루션 사업이 있을 거고요. 또한 뭐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이제 초연결 지능 도시 뭐 R&D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허브의 2차 R&D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AICT 관련된 그 R&D가 될 수가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AI를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도화도 좀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기존의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이제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제 운영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초반에는 이제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기반을 만들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는 이제 기반이 만들이 됐으니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활용을 해보자. 이게 어떤 시민까지는 아니, 뭐 시민까지도 목표를 삼고는 있었지만 우선 도시 운영을 위한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서 도시 운영의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 뭐 AICT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데이터 허브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도시를 운영을 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이제 최근 이제 AICT라는 정책이 나오게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도시 운영에 AI라는 기술을 접목을 해서 자율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허브 뭐 4차 종합계획에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뭐 디지털 트윈을 연계를 해서 결국엔 데이터를 실증해보고 운영해볼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단에 있는 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책인데요. 뭐 KICT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AI라는 기술을 단순히 도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도시 운영에 최대한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후 대책이라든지 예방이라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사전에 예측을 하고 운영하는데 주로 좀 운용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올해 9월 5일 날 이제 관련된 TF들을 이제 관계 기관들과 구성을 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좀 추진이 될 예정이고 관련된 AICT 시범도시 사업계획 예산이 40억 정도 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기존의 그 스마트시티 관련된 시범도시에서 부산과 세종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쪽이랑은 별개로 이 AI 관련된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좀 실증해 볼 수 있는 시범도시를 선정을 해서 아마 내년도부터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뭐 스마트 유비쿼터스 시티부터 마찬가지로 뭐 스마트 시티, 뭐 데이터 허브, AI 시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쭉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다른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 데이터 부분도 있을 텐데 이제 표준화 관점으로 저희가 이제 항상 나오는 게 데이터 표준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스마트 시티라는 게 결국에는 인프라를 통합을 하고 플랫폼이 들어온 이후에 그럼 이제 플랫폼을 어떻게 표준화를 할 거냐? 라는 부분을 통해서 통합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도 진행이 됐고요. 또 이제 데이터 허브라는 R&D를 통해서 데이터 허브 R&D에서 나온 뭐 데이터셋이 한 70 몇 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데이터 표준화 된 게 한 8종, 9종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최근에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플랫폼들이 운영이 되려면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물론 이제 연계되는 기술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도시별로 상이한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표준화를 해놔야 추후에 가공이라든지 또 데이터가 안 맞아서 잘못 해석되고 운영되는 부분들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지역별로 모두 다 동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표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 데이터들이 이제 지자체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공공 데이터나 민간 데이터들이 다 운영이 되려고 하면 결국엔 데이터들이 표준화된 구성을 가지고 또 기업들과도 표준화된 어떤 연계 방식을 가지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뭐 AI라는 부분도 들어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AICT라든지 데이터 허브라든지 데이터 관리라든지 어떤 데이터나 연계에 대한 기술적인 표준도 필요하지만 운영 체계라든지 성과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해당되는 플랫폼을 뭐 A라는 지자체랑 B라는 지자체가 다르게 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동일한 관점과 동일한 개념으로 어떤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성과물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특히나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기술이 지속적으로 계속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는 사실 저희가 보는 디지털 트윈과 또 5년 후에 보는 디지털 트윈이 가장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제가 20년도에 통합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그때도 디지털 트윈이 구성되는 거 봤는데 기술 자체는 너무 좋은데 너무 느려서 못 쓰는 정도까지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하드웨어상도 많이 보급이 좀 구현이 되고 또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정도까지 많이 구현이 됐다라는 걸 저희가 봐서, 결국에는 해당되는 부분도 이제 표준화라는 게 결국에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표준화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개선될 앞으로 나올 기술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검증을 하고 저런 부분을 좀 대비를 해야 추후에 이제 다른 기술들이 들어오거나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도 대비를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표준화도 이제 4차 정확계획에도 표준화 관련된 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AICT가 나오더라도 관련된 좀 표준화 내용이 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적어드린 거는 이제 뭐 국내 국제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데이터라든지 연계 구조 또 도시운영 표준 프레임워크 관련돼서 국내 뭐 KS나 TTA, 그 다음에 저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최근에 만들어진 시티버스 표준화 포럼 등을 통해서 각 단계별로 뭐 성격에 맞게 단체 표준이나 국가 표준으로 운영을 진행을 하고, 또 이런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주도로 이제 그 ITU나 이런 쪽을 이용해서 제가 시티버스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저도 이제 시티버스 표준화 포럼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스마트 시티나 데이터부나 이런 것들이 뭐 모든 시민이 이용하려면 결국에는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려면 결국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기존의 어떤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도구적인 관점으로 봤다라고 하면, 시티버스에서는 이제 그런 스마트 시티와 이제 메타버스를 결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티버스라는 용어,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 AI 시티라는 용어는 틀리긴 하겠지만 저 안에 들어가는 요소 기술이라든지 관련된 기술들의 연관성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눈에 보여주고 어떻게 바로 체감할 수 있게 할 거냐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서, 관련된 부분은 어떤 표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제 국토부 정책이나 뭐 국내 스마트시 정책이 인프라 관점에서 플랫폼 관점으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점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제는 이 데이터가 이제 많이 모이고 있으니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결국 이제 AICT 관점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국내에 있는 기초들을 어떻게 광역에 연계하고 광역들을 어떻게 국가 통합 단위로 연결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단순히 국내에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노하우를 해외에도 확산을 시켜서 결국은 기초 지방 정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그 국가 단위로 취합을 해서 또 어떻게 민간과도 연결을 할 수 있을지, 이거를 좀 AI를 이용해서 좀 AICT라는 차후에 뭐 법이라든지 제도 정책이 나오게 되면 좀 그렇게 나가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뭐 AI 기반 도시 운영 고도화라든지 뭐 표준 중심 초강력 확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운영할지는 이제 초반에 결국에는 좀 표준화라는 게 결국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하긴 하더라도, 해당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특히나 어떤 뭐 해외로 확산이 될 때도 어떤 표준이 있냐 없냐에 따라 좀 큰 차이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좀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국토부에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됐을 때 이 부분이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